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자, 요즘 의대 증원을 2,000명씩 더 뽑겠다 하는 그 뉴스에 접하고요. 다들 이제 공부하는 애들은 난리가 났죠. 다들 전에보다는 의대를 가기가 쉬워졌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학원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를 최고 의대에 보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쉽게 얻어진 것도 아니고요. 진짜 목숨 걸고 하다시피 해서 얻어졌던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의대에 가기까지의 모든 것을 거의 다 몸소 터득을 했고 그 이후로 거의 20년 동안 의대에 갈 수 있는 그 성취도가 있는 아이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는 그 컨설팅을 해주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 수능이라는 것은요, 뭐 우리 아이가 갈 때는 응시자가 거의 8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반으로 줄었죠. 저는 뭐 의대 증원 늘리고 줄이고 관심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아이는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의사가 뭐 늘어서 들어와도 15년 뒤가 되니까 그 뭐 수입이나 이런 거하고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의대를 가는 이제 계획을 세운 부모님들은 꼭 아셔야 될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팩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사교육 시장입니다. 야, 전에보다는 쉬워졌으니까 다 보내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솔깃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아이를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갈까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인 그 내용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자, 지금 5천 명을 가까이 5천 명 넘게 뽑죠. 1년에.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요. 지금 2천 명 증원에 따라서 그 현재 의대생들 많이 휴학을 하죠. 제 귀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요. 지금 현재 의대생이 된 애들도 수능을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애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의대에는 또 간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빅5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또 의대생들은 메이저급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쪽 보드를 따고 싶다 해서 그렇게 도전해요. 적어도 의대에 간 애들은요. 누구든지 빅5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이 수능이라는 건요. 한순간에 실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빅5 안에서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수능 문제 한두 개 때문에 나는 지방으로 밀렸어. 이런 애들 한을 품거든요. 그래서 또 상당한 의대생들이 그 시험을 본다.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적어도요, 이제 우리 아이가 있었을 때는 이제 수능 보는 사람이 80만 명이죠. 그 중에서 5천 명 정도는요, 제 경험에 의하면 1등이든 5천 등이든 수능 점수가요, 실력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수능 볼 때 어떤 컨디션으로 어떻게 실수를 했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메이저급이냐, 지방의대냐, 뭐 이렇게 분류가 돼버리죠. 적어도 1등부터 5천 명 사이에 그 적어도 그 교과 과정,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승부를 걸었을 때 거기서는 별 차이가 없다. 수능 보는 날 거의 모든 게 결정이 났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그 많은 인원을 이제 한꺼번에 뽑으니까 내 아이도 초등학교나 이때부터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듣고 의대 가려면 뭐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은 정보를 들을 거예요. 제가 들었던 지금 그런 그 경험들
외부에서 들려오는 경험들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헛웃음만 나와요. 공부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요. 물론 롤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뭐 어디 의대를 갔는데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그 코스가 있는데요. 그것을 의대 간 부모가 정확히 알려주는 부모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알려주지도 않은 거예요, 거의 다. 또 그걸 정확히 알았단들 내 아이의 현재 상황에서 내 아이하고 그쪽으로 맞춰서 코드를 맞춰서 갔을 땐 그건 100% 실패예요. 인간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개인별 그 성취도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수능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수학 이래가지고 뭐 킬러 문제 이런 거 하려면 초등학교부터 수학을 다 해서 중학교 때까지 맞춰야 되고 한숨만 나오는 얘기만 들리는데요. 죄송하지만 작년에 교육부에서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만큼의 문제를 내겠다.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그런 킬러 문제 안 난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쪽 쫓아가다 보면 수학 다 버립니다. 저도 그 시험 문제 다 봤고요. 교과과정을 순서대로 제대로 잘 밟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지 거기서 못 풀 문제는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에는 킬러 문제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재능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금방금방 찾아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추고 그랬는데요. 요즘은요 그런 문제 다 사라졌고요. 어떤 문제들 교과과정으로 안 풀리는 문제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수학 공부를 잘못해가면은 나중에 자기가 틀리는 문제는 자꾸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 쪽 접근하다가 망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아무리 이걸 강조해도 제 얘기는 머리에 안 들어오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년 이상 아이들 수학을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하고 진행 과정도 봐왔지만은 그 킬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은요. 어떤 문제를 풀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해결을 하자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부모님들은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만 하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공부하면 그러면 문제 없이 내 아이가 의대 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교과 과정을 제대로 자기 걸로 만드느냐.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모르거든요. 자꾸 주변의 얘기만 듣고 하다 보면. 제가 그걸 과목별로 뭐 상세하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떠들 수는 없고요. 최소한도 내 아이 꼭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으시다면 내 아이가 의대를 가든 의대에 실패해서 서울대를 가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목표는 성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제 유튜브 멤버십에 있습니다. 속눈샘 치고 한번 들어와서 내 아이한테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확 드러납니다. 그 무엇이 문제인가는요. 지금 내 아이를 의대를 보내야 되겠다고 무슨 비싼 과외를 하거나 비싼 학원을 보내는 분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꿈만 가지고 가다 보면 얘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얘는 뭐 선생님들이 이거 이렇게 했더니 뭐 만점이 나오고 꿈을 가지세요 하고 으쌰으쌰 가지만요. 최소한도 제가 부모님들에게 권해드리고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쯤은 문제지를 가지고 직접 한번 체크를 해봐라.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요. 초등학교 3학년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씩 하면 얘가 어느 정도 에러가 나며 그 에러가 나는 종류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늘 얘기하지만요. 적어도 5,000등에 수능을 봐가지고 성적이 전국에서 5,000등 안에 드는 애들은요. 단 한 문제도 못 푸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갈 때만 해도 에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다 5,000등 안에 드는 애들은 내가 안 배우거나 풀 수 없는 문제를 틀린 경우는 제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틀리고 난 다음에 압니다. 자,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은 의대를 가고 못 가고는요. 선생님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책이 없어서 좋은 문제집을 접하지 못해서 못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얘가 정확하게 문제를 에러 없이 풀어낼 수 있냐 하는 그 과정을요. 멤버십에서는 정확하게 초등학교부터 다뤄주는데 요즘 애들은요. 뭐 질문을 하면은요.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해도 그걸 질문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대충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만연해 왔어요. 쭉 몸에 뱄다는 얘기예요. 뭐 아니 악습이죠. 이게 몸에 배서 갔을 때 나중에 아이가 수능을 보러 갔을 때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요. 뭐 주리를 틀어도 안 고쳐집니다. 벌써 10년 전부터 제가 이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문제 잘 풀어요. 근데 수능 보면요. 모의고사를 봐도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틀리고 어려운 문제 맞고 이래요.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의대를 뭐 좋은 이제 뭐 빅5 가려면 수능 전체에서 뭐 2개가 틀려야 되니 3개가 틀려야 되니 다 맞으니 이 정도까지 정밀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아이가 수능을 보고 나서 10개를 틀렸다. 이랬을 때 너 이거 왜 틀렸니? 이래 보면 전부 다 머리 때려요. 아차 실수예요. 그러면 실수만 안 하면 한 번 더 재수하면 완전히 만점 나오겠지 하고 재수하지만 전년도에 10개 틀리면 그 다음에 12개 이상 더 틀려요. 왜 그러냐? 더 긴장이 되거든요. 조바심이 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아이가 의대를 가냐 못 가느냐의 기계적인 그 방해가 되는 것 첫 번째가 핸드폰이고요. 두 번째가 게임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를 지금은 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읽어서 터득한 애들은 정확하게 안 틀려요. 그런데 들어서 터득한 애들은요. 좋잖아요. 굉장히 잘 가르치잖아요. 이해 다 갑니다. 이해 못하는 애들 없어요. 자, 그렇다고 그 아이가 그 이해 갔던 과정에 그 코스에 있던 이론으로 내는 문제를 맞출까요?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한순간 판단 잘못해가지고 틀립니다. 이런 점들은 이거는 뭐 과외라 뭐 어떤 교육과정에 이런 거 고치는 교육과정 없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말아요. 예전 애들하고 지금 애들하고 또 크게 다른 점은요. 모의고사를 보거나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00등 안에 드는 애들은요. 그날 다시 다 풀어봅니다. 내가 왜 이런 실수가 나왔지. 지금 애들은요. 거의 다 분석 안 해요. 자, 무섭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요. 모의고사 보고도 부모님들도 신경 안 써요. 내 아이가 왜 틀렸는지 이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의 다 실수로 틀렸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책이 뭐예요? 그럼 실수 안 하면 되지. 야, 조금만 더 이번엔 집중해서 풀어. 집중해서 풀어. 으쌰으쌰하고 다 풀 수 있는 문제 아무리 그래봐야 그대로 다 틀리고 옵니다. 또 제가 이건 장담해요. 근데 이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어떤 뭐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걸 좋은 문제를 못 수능에서 점수 높은 걸 못 푸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걸 겪어왔는데요. 이게 점점 심화되더라, 아이들이. 무서워요. 제가 그런 이유를 지금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뭐
요즘 의사를 증원해야 되는데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그죠? 노령 좀 더 고급적으로 얘기하면 노령 인구가 늘어나서 그걸 감당하려면 의사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요즘 비문학 독해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화됐을 때는요, 이게 문장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잘못 전달하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요즘 애들은. 아니, 노령 인구가 증가한대요. 노령 인구가 늘어난대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노인들이 다 막 태어나나요? 그래서 노인 숫자가 많아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인구가 100명 중에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노령에 속하는 그 노인들이 10명이었는데 나중에 인구를 100명을 놓고 표본을 뽑아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노인축에 들어간 사람이 30명이 되고 밑에 있는 애들이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령 인구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죠. 국어 언어 시험 보려면 이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해도 그냥 뭐 대충 맞아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심지어 뭐 대학 그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그 총장이 합의하고 학장은 반대하고 총장하고 학장하고 뭐 구분도 안 가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다 늘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국어공부서부터 아이가 어떤 뉴스를 접해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만연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게 안 고쳐지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리 그 아이한테 돈을 쳐바르고 비싼 과외를 시키고 주입을 시켜도요. 틀려버리는 데는 속절없이 틀려버려요. 허무하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걸 강조해 왔고요. 내 아이 진짜 뭐 목표하는 대학 보내려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가 해주는 수밖에 없다. 최소한도. 부모가 관리를 해주면 보낼 수 있다. 근데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부모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을 진행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멤버십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 너무 어렵네요. 책이 어렵거나 뭐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요. 자, 의대를 보내려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꼼꼼하고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아이가 그러니까 그 메이저급 의대 가는 애들 중에는요. 머리도 좋고 독종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갑니다. 뭐라 그러지 않아도 가요.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머리만 좋다고 의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꼼꼼함도 있어야 되고요. 전투력도 남다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아이가 과연 의대를 갈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다면 갈 수 없네.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방법이 있거든요. 교과과정 안에서 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즘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요. 정확하게 내 아이만 제대로 어머니가 힘들지만은 시간을 내서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갈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자, 고등학교에 가서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죠. 내신으로 가는 거. 그리고 수능으로 가는 거. 또 복합적으로 수능하고, 그러니까 좋은 의대일수록 수능하고 그 내신하고 거의 복합적으로 가는데요. 이 모든 것이 교과 과정 안에서 납니다. 교과서 갖다 놓고 이 문제 풀 수 있냐 없냐 딱 갖다 놓으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것을 문제는 묻는 말에 조건도 있고 꼼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다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다는 거예요. 아차 아차.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내 아이 뭐 의대 해가지고 막 다 옆집도 의대 간대, 이 집 개똥이도 간대, 뭐 순자도 간대, 막 여기에 내 아이는 뭐야 하고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내 아이가 의대를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중에나 발견이 돼야 될 그 나쁜 점, 고칠 수 없는 그런 악습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확인하고 그거부터 개선을 해나가면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은 점점 밝아집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이요. 부모님들 멤버십에 오시면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하나도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게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최고 의대 보냈으니까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내 아이가 앞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요. 거기에 최고 방해되는 거, 자, 강사가 없어서, 참고서 없어서, 문제지 없어서 못 가는 거 절대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가 엉클어지거나 잘못 진행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내 아이가 앞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는 전부 다 멤버십에서 터득할 수 있어요. 또 터득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부모님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남한테 위탁 교육으로 10명이 갈 거 100명이 지원해서 10명밖에 못 가면요. 엄마표로 하면은 100명이 갈 거 7, 80명은 갑니다. 자, 앞으로 수능 문제 점점점 쉬워질 거예요. 쉽다는 게 문제는 쉬워지는데 아이가 실수를 하기 쉬운 쪽으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할 말 없잖아요. 자기가 틀리고 난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 그쪽에 목표를 뒀다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공부해가도 절대로 늦지도 않고요. 꿈을 이루는데 부족함도 없습니다. 제가 이 점은 장담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또 많은 아이들이 의대를 갈 수 있는 애들, 갈 수 없는 애들 봐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못 가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아이 꿈이 그렇다고 하면은 주변에 얘기 듣지 말고 1차적으로 멤버십에 오셔서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밟아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든지 뭐 무릎팍을 탁 치든지 느낌표가 딱 올 겁니다. 자, 자꾸 멤버십 선전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꿈이 잘못 가서 좌절되거나 이게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한번 맛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내 아이한테 적용을 해봐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꼭 목표했던 것을 이루라는 심정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